당신의 투자를 높은 곳으로 유안타증권. 안녕하십니까. 경제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정원일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지속적으로 엇갈리는 경제 지표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말씀드릴 텐데요. 1월과 2월 지표들을 살펴보면 저희의 예상과는 조금 다른 결과들이 좀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경기는 좋은데 물가도 높고 그리고 실업률도 높아지는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떠한 해석을 해야 되는지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4%에 근접한 미국 실업률이 발표가 되면서 이런 실업률 자체로 봤을 때 경기가 조금 슬로우다운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 해석을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도 좀 코멘트를 드릴 예정이고요. 이렇게 실업률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면서 조만간 금리나 사이클에 진입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말씀까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금리와 무관하게 구매력이 누적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금리를 낮추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와는 무관하게 구매력이 누적되었기 때문에 경기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오히려 상승하는 기조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지표들이 쭉 속속들이 발표가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경기가 생각보다 괜찮다면 한국의 입장에서는 교역의 마진이 좀 개선되는 그런 상황들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까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실업률 보겠습니다.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2022년 1월, 2년 전 1월달 당시에 4.0%를 기록했었는데 가장 최근 데이터 기준으로 3.9%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달에 3.9%를 기록하면서 다시금 실업률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서 금리 인하에 대한 근거로 활용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낮았을 때의 기준으로 3.4%까지 실업률이 낮아졌었는데 상승하는 사이클이 발생하면서 시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거의 확정적이다 언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내에 3차례 정도의 금리 인하 가능성 충분히 되고 있다라는 설명을 이런 실업률을 가지고 언급할 수가 있을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살펴보면요. 90년대 이후부터 해서 자연 실업률과 실제 실업률의 차이를 그려보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자연 실업률이 실제 실업률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자연 실업률이 실제 실업률보다 높다라는 것은 경기가 여전히 좀 호황이다 혹은 과열되어 있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자연 실업률과 실제 실업률의 격차가 저점을 확인하고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자연 실업률과 실제 실업률 격차가 0보다 높을 때 금리 인하가 단행되는 것이 아니라 0보다 낮지만 모멘텀이 변화되는 그런 시점에서 이미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가 단행되는 그런 모습들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런 모습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런 상황들이 지금도 이어진다면 아무래도 조만간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겠다 라는 말씀까지 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멀지 않은 상황이다 라는 것으로 좀 해석을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금리 인하의 이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 일반적인 정설인데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그 정설이 맞지 않는 상황이고 오히려 경기는 금리 인하와는 무관하게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텐데요. 실제로 임금 상승률, 그러니까 가계의 어떤 구매력 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 중에 하나가 임금일 텐데 재화 생산 부분에서의 임금 상승률은 지난 2023년 대비해서 훨씬 더 높아진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임금 상승률 자체가 조금씩 슬로우다운해지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팬데믹 이전 기간 대비해서 봤을 때 지금 현재 임금 상승률은 이전 상황보다 훨씬 더 높은 상승률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아무래도 가계의 구매력은 예전 대비해서 조금씩 누적되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를 것이다 라고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좀 더 직관적으로 봤을 때 2020년 1분기 팬데믹 직전의 물가 수준을 100이라고 한다면 현재의 물가 수준은 118.8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4년간 누적으로 상승한 물가가 18.8%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동일한 기준으로 2020년 1분기의 가계 순자산을 100이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가계 순자산은 몇 정도 높아졌느냐? 141만큼 되었습니다. 4년 누적으로 41%만큼 상승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두 지표의 괴리만큼이 가계의 순수한 실질적인
자산 누적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팬데믹 기간을 거치면서 누적되어 있는 가계 순자산은 여전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구매력이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월간 지표들이 발표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심리 지표들이 좀 변동성이 있는 것들이 사실이지만 근본적인 펀더멘털은 바뀌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경기가 계속 긍정적으로 유지가 된다면 한국의 입장에서는 주요 수출국인 미국으로 수출하는 그런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상황들이 이어질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마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수출 물가와 수입 물가의 격차를 교역에서의 마진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마진 개선세를 보면은 막대 그래프로 표현된 것이 교역 마진이라고 정의가 될 수 있는데 이 마진이 작년 1월달 이후부터 해서 플러스로 전환된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지표 기준으로 해서 빠른 속도로 이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모습들, 결국 작년에 비해서 교역 환경 그리고 마진이 개선되고 있는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을 종합해 보면 결국 미국에서의 기준금리 인하가 예정되어 있지만 경기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다 혹은 둔화되지 않는다라는 관점에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속적으로 엇갈리는 경제 지표들이 발표되고 있긴 하지만 경기에 대해서 경기 둔화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다. 그렇다면 앞으로 한국의 입장에서도 수출 경기들이 개선되는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